자, 생리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병리죠. 생리통의 병리. 왜 그렇게 발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 생리통의 경전통이냐, 임경통이냐, 경우통이냐. 거기 불순에 보면 기간과 뭐 조기 폐경이 있는데 기간에서는 빠른가, 늦은가, 아니면 무생리냐, 뭐 그렇게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통의 경전통, 임경통이 뭐다? 80에서 90%를 차지하더라. 뭐 심하게 얘기하는 데는 뭐 95%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리 후에 통증이 생기는 분들은 대부분이 100에 몇 명 되지 않고 대부분이 전에, 사실은 중간도 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가 제일 많이 하면 생리 전. 그러니까 생리 전에 여성분들이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짜증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보통 여성분들한테 뭐를 생리 휴가, 그죠? 오죽 심하면 하루를 줘서 쉬게끔 하겠냐.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지금 심한 사회적 문제까지도 대두될 수 있다. 근데 왜냐하면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문제죠. 바깥에. 지금 옛날에는 여름은 그나마 좀 더웠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더우니까 몸을 열을 좀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사무실 가면 선생님들 뭐 집에 나와서 집에서도 에어컨 틀고 있다가 집에 나와서 좀 걸으면 뭐 버스나 지하철이 아니 뭐 지금 뭐 한겨울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땡해. 근데 뭐 여성분들 보면 막 긴팔 입고 다니는 여성분들 한 분도 없어. 뭐 위에 뭐 걸치고 다니는 여성분도 없죠. 그나마 뭐 배 드러나는 옷 아니면 뭐 뭐죠? 야실야실한 거, 그죠? 그런 거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냉기는 아닌 것은 냉기는 다 받고. 내리면 어때요? 사무실도 그렇게 또 시원하고. 집이 더 덥죠. 어떤 때고. 지금 돈 아까우니까 못하고 사무실은 뭐 빵빵하게 틀고. 그 다음에 뭐 밥 먹는 거 외에는 또 뭐 뜨거운 밥 먹나요? 여름이니까 또 시원하게 뭐 먹는 거.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일과를 돌아다보면 한여름인데도 뜨거움 한번 잘 느껴보지 못할 그럴 정도가 많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 경전통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전과 임경통은 보통 실증과 어열, 그래서 허열과 한, 그 다음에 어열, 그 다음에 경우통은 뭐하다? 허증과 빈혈. 끝나고 생리 끝나고 통증이 심해지는 사람. 그 다음에 생리 불수는 빠른가 늦는가. 빠르다면 열, 늦다면 허. 그런 증상이 있다. 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여성분들의 이제 이거와 또 관계되는 게 이제 대화하고 관계되고 돼요. 빠른가 느린가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주기가 빨라지는 거. 주기요. 28일 주기보다 빨라지는 것. 어떤 데는 막 빠르고 어떤 데는 늦고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불순이라는 것은 들쑥날쑥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몸에 열이 생기면 빨라지고 그다음에 몸이 허해지면 늦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불순 반복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특히 불순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생리통도 있으면서 불순도. 그러니까 자기 주기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뭐 이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보통 그 피임의 문제에 있어서 그걸 못 맞추다 보니까 자꾸 자기 몸을 모르니까 그것도 못 맞추는 거죠. 그죠? 선생님 이거 할 때 그 도벽 있는 것은 아 그거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불안과 초조가 생기는 거죠. 뭔가 빠져나가는 거고 허증이 생기고 열이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불안과 초조. 그 불안과 초조를 뭘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는 이제 뭐 도벽이라든가 그다음에 거짓말이라든가
여성분들의 변화가 심리적 변화. 이건 심리적 변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혈은 누가 관리하는 거죠? 심주혈. 그죠? 심장하고 관리있어. 심장이 관리하는 것은 7점. 정신하고의 문제라는 거죠. 그 정신하고 관계되는 것이 또 혈하고 관계되는 것이 심. 혼백하고 관계 있습니다. 혼백. 그래서 백이라는 것 자체는 선생님들이 어떤 물질적인 바탕을 이룬다면 그 물질적 바탕 위에서 뭔가 행해지는 것이 혼이거든요. 그래서 혼백의 문제까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생리에 관계돼 있을 때에 그 보통 도벽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일정 부분 또 인정하죠. 보통 사회적으로 좀 묵인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이제 여성에 관계되기 때문에 정신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술 먹고 뭐 몰랐다 그건 얘는 용인하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으면서 여성의 그 생리 어떤 그 생리의 문제 때문에 도벽이나 거짓말 같은 경우는 좀 용인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생리 불순에서 보면 생리가 불순하다는 것은 생리가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리 불순이 오는 4가지 정도. 아까 얘기했지 빠르다는 것은 열 때문이다. 늦는가는 허증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양이 일정치 않은 것은 우리 몸의 지백이 빠져나갔느냐, 설사나 땀으로 아니면 뭔가 토나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양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변비가 생기고 땀이 없어지고 막 그런 것은 진액이 생기는 쪽이 많아지면 양도 많아지는 쪽이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생리 불순 중에 중단되는 것 얘기했죠. 아까 근심과 걱정과 생각이 너무 많아져도 그런 중단이 생기고요. 위기가, 그 다음에 기혈이, 그 다음에 진액의 생성이 약해지면 경수가 없어지는 무경으로 갈 수도 있다. 월경이 아닌 때도 질에서 뭔가 조금씩 나오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크게 보면 분무라고 하는데, 분무라는 것은 뭐냐면 분무입니다. 분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을, 조금씩 스며서 나오는 것은 루. 이 매산자에 이게 그 법분자죠. 이것은 뭐냐면 산같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것, 그냥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분무입니다. 그러니까 분무라는 것은 자꾸 뭔가 돼서 흘러 나오는 모양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올 때가 아닌데 조금씩 나오는 것. 그것하고 선생님들이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대하라는 거죠. 대하라는 것은 실에서 안개와 같이 아니면 어떤 그 힘얼건 오줌 같이 조금씩 나오는. 근데 그것이 냄새가 아주 격한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하. 대하도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물 같은 대하냐. 오색대하. 오색대하라는 것은 색깔이 나온다는 건데, 색깔이 나오는 것은 간의 색깔 같이 질의 색깔이 청색이 나오면서 진흙같이 나오면 간의 문제 때문에, 간이 상해서. 폐가 상하면 꼭 그렇게 하얀 물질이 나오는데 그 콧물같이 나오면 폐가, 심장은 피같이 나온다. 비장은 노랗게 나오는다. 뭐 이제 그런 성격입니다. 누런 저기 나오면서 꼭 참외같이 나온다. 뭉그러진 참외같이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팥이 상에서 나오는 대하는 그 검은색을 띤 그런 흑색의 그 어떤 액체가 나온다. 그런 것을 콩팥이 상. 그래서 색깔도 대하도
오색대화. 그래서 색깔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간신 비피신의 색깔이 뭐 문제가 있다고 하고, 대화가 원래는 크게 나누면 대화는 흰색이냐 붉으냐라고 우리가 설명, 크게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오색대화는 또 따로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흰색이 나오면 보통 이것은 뭐 소장에 열이 있거나, 붉게 나오면 대장에 열이 있는, 죄송합니다. 흰색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흰색은 저기죠. 백색이니까 이건 대장에 열이 있으면 대화가 흰색으로 나오고요. 붉은색은 우리가 보통 심이죠. 네? 심, 적색이잖아요. 이것은 심의 표현장기인 소장에 열이 있으면 붉게 나온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제가 장보로서 설명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대화지만 흰색이냐 붉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 대화가 생기면 아주 그 냄새, 그 역한 냄새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 이제 우리가 증상도 나타난다. 제가 아까 설명을 뭐 조금 했듯이 이제 색깔도 그러죠. 색깔이 어떠냐? 연하냐? 자주색이냐? 검냐? 그리고 색깔이 피 색깔이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 혈 색깔이 있으면서 뭉쳐졌나? 그죠? 그다음에 뭉쳐지면서도 아주 검게 나오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상들이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설명해 보겠다.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자, 경전통과 임경통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자, 허증, 그다음에 한증, 어열로 인해서 통증이 생긴다. 자, 그러면 허는 연급이래요. 밑에 보면 허는 연급이랍니다. 연급. 허라는 것은 비어 있는 것이죠. 원래 있었던 것인데 없는 것을 허라고 합니다. 그죠? 연급이다. 연급이라는 것은 근육이 오그라들고 땡기면서 뻣뻣해지는 증상을 연급이라고 합니다. 연급은 다른 말로 하면 구급하고 똑같습니다. 구급이라고 합니다. 구급 그러는데 구급. 구급은 팔, 다리, 양 옆구리, 그 다음에 아랫배가 당기는 것을 구급이라고 해요. 팔다리, 양 옆구리, 그 다음에 아랫배, 그거 다 당기는 것을 구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연급이나 구급이나 다들 동일하게 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연급이라는 건 뭐다? 근육이 오그라들고 당기면서 뻣뻣해진다고. 뻣뻣해진다. 특징이 뻣뻣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을 보면 한은 수인입니다. 수인. 숫자는 수축입니다. 수축. 위축. 인은 끌어당긴다는 거죠. 인도 끌 인자입니다. 그래서 수인이라는 것은 형체가 뒤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꽈진 거예요. 뒤틀리는 거. 이게 달라요. 선생님들이 땡겨서 선생님 있는 거하고 이 뒤틀리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죠? 꽈서 뒤틀리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축과 위축. 뭔가 선생님들이 수축한다는 거죠. 물질이 수축하고 위축된다는 건 뭐예요? 그 장부의 기운이. 선생님들이 자 내가 어디 들어갔더니 위축돼. 그럼 위축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나의 기운이 뭔가 물려서 위축되는 것을 위축이라고 그러지 수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의 수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축과 위축과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인까지 다 세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기운도 위축되고 내 몸의 기운도 거기에 있는 기운 내가 만약에 팔이라면 팔의 기운도 위축되고 뭐도 근육도 수축되고 근육은 수축되고 물질은 수축되고 그 다음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뒤틀림까지 생깁니다. 그것이 한. 그러니까 한하고 허라면 어느 게 더 강하겠어요? 통증이. 한. 그렇지. 한은 훨씬 더 강한 거죠. 한으로 오는 통증이 훨씬.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생리통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 소복부 아랫뼈가 뭐다? 냉골입니다. 냉골. 그 냉골인데 음식을 따뜻한 것을 먹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고 이제 그런 거. 따뜻한 걸 먹지 않아. 그렇게 속이 냉한데도 따뜻한 거 먹어서 이 안을 복부를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지. 맞아. 아를 찾아. 그 다음에 또 뭐? 가게 가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뭐라고요? 아크라고요? 아이스크림. 아니 차가운 것만. 밥도 또 뭐? 면도 냉면. 칼국수 같은 거 안 먹고 따뜻한 거 안 먹고 냉면. 우리가 사람들이 따뜻한 거 먹어보면 안에서 기운이 확 도는 기운 있잖아요. 몸이 따뜻해지는 기운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뭐? 냉한. 그러니까 생리통증이 더 그나마 통증이 있는 데다가 뭐 한까지 더 얹어서 더 음식을 더 주니까 몸은 더 냉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생리통이 있으신 여성분들은 음식 조절도 꼭 해야 됩니다. 어떻게? 따뜻한 음식, 따뜻한 음료. 그래서 선생님이 그죠? 음양탕, 그죠? 음양탕. 따뜻한 음료를 먹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 것을 먹으면 이 목넘김이에요. 입에서 시원하고 목에 넘어갈 때까지만 시원한 거 느끼지 그 다음부터는 없어. 그 다음에 몸을 망가뜨리는 그 기운으로 간다면 선생님이 따뜻한 물은 목 넘길 때 미지근해서 조금 기분은 그럴지 몰라도 안에 들어가면 작용력은 우리 몸은 훨씬 더 건강하게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어열입니다. 어열은 뭐냐면 고착이라는 겁니다. 고자가 굳을 고자죠. 굳어지는 것. 어열은 선생님들이 두 가지 우리가 방면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활혈받지 못한 피. 활혈받지 못한 피는 뭐다? 영양가 없는 피도 어열. 또 하나 죽은 피도 어열. 어열의 개념을 선생님이 두 가지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한 가지 죽은 피나 어열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영양가 없는 피도 어열이고 죽은 피도 어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 함, 어열. 아까 제가 수라는 것은 수인, 수축과 위축을 설명했고 인은 끌어당기는데 끌어당겨서 뒤틀리는 것을 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연급이 나와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상이 허에서 오는 연급이 있고 하가 허에서 오는 것. 그래서 상허, 하, 상허, 그죠? 하허, 연급이 이제 그렇게 온다는 거죠. 연급이라는 것은 제가 떨리고 땡기고 그런 빳빳해지는 증상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 허에서 오는 연급, 상이 허에서 오는 연급이면 심신번열, 심장에 열이 생겨서 잠을 못 자요. 아래쪽이 허에서 연급이 오면 뭘로 오냐면 요술동통으로 와요. 요술, 무릎과 허리가 아파오는 통증으로. 자, 밑에 이제 볼까요? 자, 이번에는 경전 했습니다. 경후는 이제 빈혈자. 기혈이 지금 다 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경후는 자, 혈이 채워지고 난 후 여분의 혈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관상의 법칙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배출되는 습관이라는 거죠.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배출되다 보니까
내 몸에서 그냥 없어도 배출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생리가 나와버려 몸이 뭘로 간다? 허로 간다. 자, 하나 더 넘겨보면 자, 장부와 자궁. 자, 신과 신은 자궁과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다. 신과 신. 심신은 어디서 만나냐면 마지막 만나냐면 선생님 혀끝에서 만나요. 혀끝에서. 자, 그래서 포락자, 개우신, 개가 이을개자입니다. 자, 포락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이어져 있냐? 수박과. 그 다음에 포락자, 속한다는 거죠. 신, 일, 락, 우, 포, 중. 포, 주간, 우리 포의 가운데에 뭐가 된다? 신과 속해 있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 우자가 어조사 우자입니다.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에서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자, 유방도 신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래서 유방이 어디에 있냐면 축맥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유방인데 그 유방이 축맥과 인맥은 상통하니까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학설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천지범 원계의 근본이면서 전기를 저장함으로 인체의 생장, 발육, 생식의 근본이 된다. 정은 혈을 생화하는 근본으로서 월경과 임신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 남자만 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 여자도 정이 필요하다. 그 정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니까 천개가 다다르니. 그렇죠? 하나 더 넘겨보면 콩팥입니다. 자, 신기가 왕성하면, 자, 콩팥의 기가 왕성하면 천개가 성숙되고, 설명드렸죠? 그것이 성숙되면 포궁의 그죠? 경수가 이루어지고, 그 경수가 이루어지니까 남자의 정을 받아서 태인되고 임신할 수 있고,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신정이 퇴하면, 이거는 이제 49세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는 14세를 얘기한다면, 이번에 49세를 얘기한다면, 이번에는 아까는 천개가 성숙됐다는 것은 다다를 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천개가 고갈, 이번에는 갈입니다. 갈인데 똑같은 갈자지만 말을 까자면 다할 갈자. 아까 전에 제가 뭐였죠? 네. 설립자 변의 갈자였죠. 그죠? 이 갈. 아까는 성숙은 성숙은 아까 뭐였죠? 네. 다다르다. 이거는 다할 갈자죠. 그러면 포궁이 뭐 된다? 위축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위축, 쪼그라든다라는 겁니다. 아래 보면 장부의 영양, 간은 혀를 저장하고 소설을 주관하고 이 조달의 성질이 있는데 조자가 이제 가지 조자죠. 이게 뭐 쭉쭉 뻗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조달의 성질보다는 원래는 가지 조자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도울 조자를 쓰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은 선생님이 소설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이 관리하는 경맥이 어디죠? 축맥과 인맥. 축맥은 혈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간이 소설작용이 안 되면 축맥을 잘 관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보면, 자, 12경맥이 있잖아요. 12경맥. 12경맥. 제일 먼저 우선하는 것이 12경맥이에요. 12경맥이 잘 운행돼서 차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기경팔맥으로 가요. 기경팔맥이 먼저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은 뭘로? 오장육부의 경락이 12경이 먼저 우선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 몸에 순환이 잘 되면 그것이 충만하게 어디를? 기경팔맥을 충만하게 해주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보는 거죠. 가장 더 넘겨주시면 간의 영양. 간의 경맥은 인맥과 어디? 곡골혈에서 만나고 촉맥과는 두 전입니다. 두 전. 그게 산 꼭대기 전자에서 만난다. 그래서 인맥과 동맥은 포중에서 시작된다.
토라는 것은 우리가 자궁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시작은 어디다? 자궁이다. 아래 보면 자, 간의 장혈 기능은 자궁의 혈류량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보면 간주 소설이니까 당연하겠죠. 왜? 혈류량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궁을 관리하는 것이 누구니까요? 인맥과 축맥. 근데 그 임축맥을 누가 관리하는 거라고요? 간이. 그죠? 그러니까 간하고 당연히 지리한 영향이 있겠죠. 자궁과 유방은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간의 소설작용은 그죠? 당연하다. 자, 그러니까 가슴과 분 관리는 누가? 축맥이. 뭘로써? 혈로써. 그러니까 축맥은 뭐다? 혈해라고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면 비장입니다. 자, 비장은 후천 생명의 근본이다. 당연하겠죠? 후천 지정. 운하를 주관한다. 기혈 생화의 원천이다. 그죠? 기혈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장소다. 당연히 비장은 혈을 만들어내고 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쭉 설명한 것 중에 생리통은 뭐와 뭐의 문제죠? 기와 혈의 문제. 맞죠? 자, 기가 열받으면 혈도 열받고, 기가 뭉치면 혈도 뭉치고, 기가 올라가면 혈도 올라가고, 다 그 설명이잖아요. 기가 차가우면 혈도 차가워진다. 자, 기혈의 문제. 거기에 한을 받았냐 열을 받았냐의 지금 문제가 지금 따라오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생리통에. 그래서 당연히 비장이 기혈을 생화하지 못하면 간에 피가 저장되지 못하고, 간에 피가 저장되지 못하면 소설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거죠. 아래쪽에 보면 비. 자, 기토의 상승작용과 상초와 중초의 관리를 한다. 경맥은 인맥과 중궁혈. 중궁혈이라는 것은 배꼽 아래 사촌입니다. 배꼽 아래 사촌에 중궁혈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가 이제 치골이죠. 치골. 곡골혈이라고 하는데, 곡골혈. 그러니까 배꼽에서 여기 아래까지는 5촌. 배꼽에서 이 위에 이 명치 여기까지가 뭐 상완까지는 8촌. 그렇게 나눈 거죠. 자, 그래서 중궁혈에서 만나고 모두 어디로 간다? 토로. 혀로 통한다. 혀. 인맥과 아까 만난다고 제가 아까 설명했죠. 우리가 이제 축맥과 인맥인데 인맥. 우리가 인맥은 이제 그 개지 몇 자를 붙이면 임신한다는 거죠. 임신한 임자죠. 그래서 인맥이라고 하는 거죠. 임신할 수 있는 맥. 원래 인맥은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 와서 이쪽에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 이 눈 밑에 이 승읍이란 자리에서 위경과 만나요. 다시 위경과. 그래서 임신하면 위하고 왜 관계가 되느냐? 위경하고 만나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입덧한다, 그죠? 입덧한다. 그런 것들이 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왜 임신하면 입덧을 하고 갑자기 한 번도 안 먹었던 것 갑자기 먹고 싶냐? 위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어디서? 승읍에서 만납니다. 눈 아래 승읍에서 위경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 더 넘겨보면 자, 장부의 영향, 자, 비장이죠. 비장. 자, 비장은 기혈을 통섭하는 거죠. 자, 비장이 하는 일이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심주혈, 간장혈, 비통혈. 맞나요? 혈하고 관계되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우리가 쉽게 설명하는데, 자, 혈의 주인은 심주혈. 그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는 것은 간장혈. 그것을 통섭,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통섭하는 것은 누구? 비통혈. 그 세 가지를 선생님들이 딱 연달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비통혈, 간장혈, 심주혈. 혈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자, 자궁을 비롯한 모든 장부는 비위에 의존하여 장애받는다. 비위가 자, 영양을 만들지 못하면 그 영양을 운화하지 못하고 그 운하지 못하면 오장육부는 다 영향받지 못한다.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래쪽에 보면 폐하고도 문제가 있답니다. 기를 주관하고 선발 수관과 그 다음에 통조수도예요. 도자가 잘못됐네요. 그 인도할 도자가 아니고 길도자죠. 통조수도를 한다. 체내의 정혈 진액은 모두 폐의 운행에 의지한다. 그래서 폐가 어디 아래쪽과 위 선발하고 숙강함으로써 산포하는 거죠. 그 기운을 당연히 영향이 있겠다. 한 장 더 넘겨보면 자, 폐. 자, 온몸의 영양을 소모하고 피모를 주관한다. 여성의 심한 노동력은 폐의 소모를 촉진하여 고유 여성성을 상실시킬 수 있다. 여성분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손이 거칠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다음에 얼굴이 초췌해지는 상황. 왜? 폐기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자궁과 사맥입니다. 여자의 생리 특징은 자궁이 주도하고 장부, 경락, 그 다음에 기혈의 기초가 되어 경은 생리입니다. 대는 대합니다. 태는 임신이지요. 사는 출산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는 수유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생리적 특징, 자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자궁과 또 하나 관계가 뭐냐면 자궁은 기양지부고요. 그 다음에 사맥, 흉맥, 인맥, 동맥, 대맥 그것을 다 맺고 있다. 그래서 자궁도 기항지부니까 맥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기경팔맥. 자궁과 사맥입니다. 흉맥, 인맥, 동맥. 흉맥과 인맥은 음적인 것이라면 동맥은 양을 얘기하는 거죠. 양. 그렇죠? 양. 남자의 맥이라고도 하는 거죠. 인맥과 흉맥 남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동맥은 양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양기. 자궁에서 시작한다. 내경. 자, 산맥은 자, 말 끝나는 것이고요. 자궁의 본과 유, 흐름과 근원과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흉맥과 인맥과 동맥은 흉맥은 피가 모이는 곳이라는 것인데 뱃속에서 시작하여 포의 가운데로 모인다. 끝난다. 자, 남자는 충맥이 계속해서 돌아요. 여자는 충맥이 궁에서 끝난다. 멈춘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멈춘다. 멈추면서 피를 거기에 쌓이게 한다. 가득 쌓이면 그것이 넘쳐서 월수, 월병, 그죠?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허해지면 양이 적어지고, 그죠?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넘치는 거죠. 자, 한 장 더 넘겨보면 44페이지. 기경맥입니다. 이제 이거는 기경맥. 인맥, 흉맥 좀 설명할 건데, 기경맥. 심의경에 넘치고 부족한 것을 조절하고, 자궁과 전체의 경락을 연결하여 자궁이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여기 12경에 넘치고 부족한 것을 조절한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12경에서 넘쳐야 그것이 잘 운행돼야 그 다음에 기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밑에 충맥입니다. 충맥 보면 유주 보면 어때요? 자, 아래에서 발 아래에서 시작해서 우리 몸에 넓적다리 안쪽을 타고 어디 가슴을 지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입 주위를 돌고 다시 내려가서 그렇게 계속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환. 자, 충맥의 제 아래 보면 그 아래로 간경과 비경에 통하고 삼음맥. 그런데 삼음맥이라는 것은 삼음교에 흐른다. 삼음교는 어디냐면 선생님들이 복숭아뼈 안쪽 이 복숭아뼈
안쪽 위쪽으로 보면 삼촌입니다. 삼촌. 그쪽이 삼음교. 세 개의 음교가 삼음이 만난다는 거죠. 기경팔맥은 선생님들 이제 기경팔맥이라는 것은 8가지 맥이 있다는 거죠. 자, 인맥, 흉맥, 그 다음에 동맥, 배맥.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알겠죠. 4가지 맥은 알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음유맥, 양유맥. 그죠? 그 다음에 음교백,